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유동원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 나오시는 사이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세월이 이렇게 좀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만큼 시장도 급변하고 있었는데 최근 시장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경기 둔화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경기 침체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확산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발표됐던 것이 독일의 제조업 PMI 지표였었는데 자, 이 숫자가 44.7로 급락을 했습니다. 원래 50 이하면은 경기 둔화인데 그 숫자가 거리가 상당히 멀죠, 50과.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 독일이 중국의 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또한 일본의 제조업 PMI 지표도 48.9가 나오면서 전망치인 49.2보다 낮게 나왔었고요. 또한 미국의 PMI 지표도 제조업 PMI 지표도 52.5로 53.6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최근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모두 다 좀 하회를 했군요. 여기다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마저 역전을 하다 보니까 그 우려감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많이 좀 두려워하고 계시는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대율이라는 것을 봐야 되고요. 또한 지금 현재 미국 소비자들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침체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것이 걱정스럽냐 하는 부분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8에서 2.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2.4%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3개월짜리 국채 금리와 10년짜리 국채 금리의 차이가 역전이 된 현상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3개월짜리가 더 높은 금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보통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2년과 10년 차이의 국채 금리의 차이가 0.13%, 16%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에도 이런 수준에서 상당히 장기간 이어졌었고 그때의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차는 역전이 됐지만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또한 이 예대율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예대율이 은행의 예금 잔액에 비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저희가 왜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고 얘기할 때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은행의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예금과 비용과 대출의 이익의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권이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경기는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대 마진뿐만이 아니라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대출 비중을 높이면 당연히 이익을 더 많이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대율이 낮으면 대출 비중을 높여서 이익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대율이 만약에 100% 수준이다. 그러면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축소되면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의 예대율은 미국이 겨우 77%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7.4%라는 것은 앞으로 과거에 버블이 터졌을 때 시기가 100% 수준이니까 한참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면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지금 표로 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좀 비율이 높았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77%이기 때문에 아직 네. 거리가 상당히 멀죠. 네, 그런데 지금 표로 좀 나가고 있긴 하지만 과거와는 좀 데이터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 네. 이제 기업 대출이라는 것이 네. RCPS나 뭐 메자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대율에는 안 잡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네.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에도 나오지만 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예대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를 놓고 보시면 지난 네. 5년입니다. 네. 이 동안에 거의 5%포인트가 예대율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90%까지면은 지금 13%포인트까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5% 정도 올라갔는데 장이 굉장히 큰 폭에 지난 5년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까지도 상관하지 않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5%포인트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뭐 과거와 비교하지 말자 뭐 이런 건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 부채라고 해서 가계부채인데 이것을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이 숫자에 안 잡혔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00%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갔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갖다 붙이면 이거는 이미 이 결론을 내려놓고 네. 이유를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하지 마시고 지금 절대 예대율이 낮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은 예가 중국에서도 있었는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계속 중국 부채를 가지고 중국이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건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의 예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그때 수준이 60%대였고요. 이제 70%대 중반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아직까지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네, 네. 물론 얘기는 우려감은 하지만 많지만, 우려감은 네. 있지만 그렇게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예대율이 낮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동훈 이사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예대율이 현재 77% 정도니까 아직은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자, 근데 이제 미국 경기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경기 고점이 언제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현재 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네. 생각할 때는 아마 경기 고점이 네. 사실은 원래는 2020년이 됐어야 되는데 2020년 예, 내년이네요. 예, 네. 2018년 2분기부터 네. 눌려져 버렸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올해 2, 4분기 내지 3, 4분기에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2%대에서 내년에는 2%대 중반까지도 확장될 수도 있다. 특히 내년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ROE가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는 예. 부분인데 다들 뭐 대세 하락장이 걱정이 된다면 이 네. ROE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만약에 올해 바닥을 다지고 내년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ROE는 오히려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를 하지 마시고 언제 경기가 바닥을 다질 것인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경기가 바닥을 다질 것이냐, 바닥을 잡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언제가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일단 유동훈 이사께서는 경기 침체는 일단 오지 않을 것이고 2020년에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증시 부양책을 많이 써서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다. 또 기업의 이익도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많이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미국 관련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네. 항상 중요한 부분이 금리가 네. 어떻게 되느냐가 네.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죠. 네. 근데 지금 페드에서는 일단 왕비둘기파로 좀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장기 10년 국채 금리가 네. 이제 2.5% 이하에 있다라는 그쵸. 것이죠.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성장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천 시장이라든지 네네. 중국의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시장이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의 나스닥의 100 지수를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상승 여력이 뭐 40% 수준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던 시기를 보시면은 상당히 큰 폭의 이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의 장단기 금리 차도 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구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은
나스닥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그래요? 중요하다라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나스닥 시장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최근에 또 기술주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많았지만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고요. 나스닥 시장 전망을 좀 좋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가 아, 있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경기가 고점인데 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네. 그러면 지금 대사락장이 시작된 그렇죠. 거겠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만간 경기 저점이고 여기에 밸류에이션까지 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돌리는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하기 전에 글로벌 증시의 상승 여력이 한 17%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증시가 급락을 지난주 금요일 날 하고 네. 또한 여기에 금리까지 거의 2%포인트, 0.2%포인트 그쵸. 하락했죠. 네. 자, 이것을 반영해서 다시 돌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잔존가치 모델상의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21.3%나 되게 나오고 있고요. 네. 또한 신흥국 숫자를 놓고 보면은 25.1%나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잔존가치 모델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네. 현재 ROE와 네. 현재 금리를 집어넣고 돌리는 저희 모델인데요. 네. 이게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싸냐 비싸냐를 그렇군요.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보면 17%에서 상승 여력이 22.1%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락장을 걱정하시기보다는 네. 투자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이 오히려 좀 저점이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하락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글로벌 시장 전망과 함께 분석 들어봤고요. 아직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키움증권의 유동훈 이사와 함께 글로벌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